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새롭고 더욱더 강력하게 컨텐츠를 보강하고 준비된 어휘끝 5.0 강좌의 새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끝 교재의 가장 오래 살아남은 강의이자 교재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화면에 띄워준 것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어휘끝이 처음에 강의용 교재로 2번 만들어졌다가 자, 여기 보라색 이때 이제 처음으로 정식 출판이 돼서 어휘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베스트셀러의 행군을 시작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진보를 해서 자, 어휘끝 5.0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마 이 처음부터 이 강좌, 이 어휘끝 시작부터 함께 해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5.0이라는 것이 왜 5.0인지 그 버전 업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러한 이미지를 띄워드린 거죠. 자, 어휘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교재와 강좌에 대해서 일단 교재가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강의 완성도에 있어서 뭐 지금 더 손볼 것이 없다는 그런 확신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자, 교재는 개정하지 않았지만 강의를 새롭게 훨씬 더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일 수 있게 그렇게 강좌에 대한 이 개선된 그런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이 어휘끝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항상 뭘 하든지 나는 딱 3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어휘에도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꾸 이제 개념 하니까 무슨 영어의 개념이 있고 무슨 독해의 개념이 있고 어휘에도 개념이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휘를 무턱대고 그냥 단순하게 하면 잘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 시간 대비 가장 효율성을 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너무나 무식하게,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세련미와 효율성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 하지만 어휘에 있어서는 아직도 정말 무식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패러다임 자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그냥 단어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냥 뭐 영어 어휘는 많은 양을 읽고 듣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늘 영어 방송을 듣고 늘 영어 이 참고서가 아니라 사실 영어로 된 소설책, 잡지, 신문 이런 모든 자료를 영어로 접할 때나 그게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거. 자, 지금쯤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무책임한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수험생들은 영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영어에 있어서 어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가장 이 현실적인 그러한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상을 밟아가고 있는 이 고등학생들 그리고 또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N수생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휘 학습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잡아가는 거 어휘 자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통해서 적용해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문법, 구문, 독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기초나 기본이 확고하게 다져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휘는 사실상은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면서도 사실은 접근이 가장 쉬울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가장 쉽게 접근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수준까지 반드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적화된 강좌 구성과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자, 어휘 여러분들 만만하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건 이 정말 역대 최고의 물 수능이라고 하는 2015학년도 수능에서 여실히 입증해 보였습니다. 뭘 보여줬을까요? 최고 오답 유형 5개 중에 마지막에 어휘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 부실의 극치라고 내가 해설 강의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3점짜리 어휘 문항을 틀리게 됐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2등급이 아니라 정말 3등급으로도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원점에서 3점이 깎여버리게 되면 거기다 또 다른 것도 틀리게 되면 뭐 그냥 등급이 하염없이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원 세상에 어찌하여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정말 고차원적인 독해 능력이 필요한 무슨 빈칸 추론이나 아니면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휘에서 틀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죠. 수험생들이 수능 영어 쉽다라는 그러한 안도만 가지고서 어휘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작정 EBS 지문을 그것도
영어도 아니고 우리말 지문으로 암기하는 이러한 이 말도 안 되는 파행이 대한민국 이 고3 이 영어 이 수업 현장에서 또 학습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단어는 언제 외우고 있겠습니까? 자,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들 힘듭니다. 뭐 EBS가 연계가 되든 안 되든 연계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될지 또 수능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정말 개떡 같지만 자, OT에서 이런 말 써서 미안합니다만 내년 3월이나 되어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진정한 영어력을 기르고 영어에 대한 기본기를 닦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구문과 어휘에 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초강력으로 업그레이드된 어휘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어휘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조어란 우리 한자의 표현 알고 있어요?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조립의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영어 어휘 교재나 선생님들이 자,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 거는 맞는데 자, 그거를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만들어주는 교재나 강의는 사실상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여러분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근에 대해서 암기를 해야 될 거 이제 되게 이런 그 생각들을 해요. 아니 그냥 외우면 되지 그걸 뭐 굳이 쪼개고 분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어근과 접사를 분석한 어휘 학습을 본인들의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영어를 터득할 수가 없는, 습득할 수가 없는 우리가 감히 이러한 어근과 접사의 분석을 통한 조어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암기를 하겠다. 벌써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단어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어근 따로 접사 따로 외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외워야 될 어근은 5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외워야 될 접사 자, 우리 접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붙는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한자의 표현인데 접두사 앞에 붙어서 의미를 바꿔주고 뒤에 붙어서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 이거 다 합쳐갖고 100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근 50개, 접사 100개 이게 앞에 붙고 뒤에 붙고 이거 붙고 저거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자, 이론적으로 1만 단어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휘에 대해서 어근과 접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상 똑같은 우리말로 뜻이 되는 것 같지만 미묘한 어감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낼 수가 있고 사실 다의어에 대한 접근 있죠. 사실 영어에서 단어가 뜻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떠한 단어든지 최소한 2개 이상의 뜻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어근과 접사를 통해 조어 과정의 이해를 통해서 그 어휘에 대한 제대로 이해와 암기를 하게 되면 자, 수많은 단어의 뜻들이 사실 다이어라는 것도 어떤 거냐면 전혀 별개의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뜻은 이러한데 앞에 뭐가 오느냐 뒤에 뭐가 오느냐라는 이러한 문맥에 따라서 우리말 뜻만 미묘하게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전혀 별개의 뜻이 나타나는 좀 골치 아픈 어휘들이 있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무의미하게 우리가 암기하는 단어의 개수,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독해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단어 왜 외웁니까? 자, 우리 수능 시험에서 그냥 단어 하나 딱 주고 이 단어의 우리말 뜻을 고르시오 혹은 우리말 뜻을 쓰시오 이런 단어 이거 안 나오죠.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어휘 문제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휘를 하는 거고 자, 무엇보다도 어휘끝 5.0 교재와 자, 선생님의 이러한 All New 어휘끝 강좌가 추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그냥 단어 암기의 개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특히 실전적 상황에서 문장 속에서 단락 속에서 어떤 어휘를 만났을 때 매우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자, 그런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제시하고 교재와 강의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쉬운 표현을 가지고 그런 조어의 과정에 대해서 자, 우리가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애써서 외우느라 헛수고를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에 대한 이해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면 어근이라는 것이 또 다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사실 이 just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개별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어휘이기도 하죠. 근데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just 하게 되면 그저 부사로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just라는 말은 형용사로 쓰여서 정당한, 공정한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런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먼저 unjust가 보이죠. un이란 말이 붙게 되면 자, 이 정도는 부정접두사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just가 정당한이니까 unjust 하게 되면 부당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just에다가 IC를 붙여서 justice 하게 되면 당연히 정당한 것 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럼 그 앞에다 부정접두사 in 붙여갖고 injustice 하면 뭐가 돼요? 불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just 뒤에다가 IFI를 붙여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의 뒤에 IFI, 뭐 IGE, 그리고 또 AT, 또 EN 한 이런 4개 정도를 붙이게 되면 동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justify라는 말은 뭐가 되겠어요? 특히 뭐뭐화하다 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justify 하면 정당화하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IFI로 끝난 거의 명사는 fication이 되기 때문에 justification, 정당화라는 명사 표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ably라는 것을 전미사로 붙이게 되면 형용사가 되면서 가능한 이라는 뜻이 나오겠죠. 당연히 따라서 justifiable 하게 되면 정당화할 수 있는 자,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여기에 남아있는 unjust, justice, injustice, justify, justification, justifiable 이 단어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단어죠. 기본적으로 just라는 것이 형용사로 쓰여서 정당한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on이 붙거나 in이 붙으면 부정적인 의미가 만들어지고 ify가 붙게 되면 동사가 되고 그것의 명사는 fication이고 동사에다가 ably, ibelly가 붙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 가능한 이런 뜻이 된다는 거. 자, 이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암기할 단어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될 단어고 그리고 실제 독해를 하다 만나게 됐을 때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적용해서 문맥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매우 쉬운 샘플에 불과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어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가야 됩니다. 무턱대고 암기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어 외울 때는 내가 외우고 있는 단어의 숫자가 많은 듯 하지만 실전적인 독해를 할 때 써먹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 자, 그거를 난 철저하게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실전적 대처 방식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아직도 살아있는 세계 최고의 특히 영어 독해의 권위자는 스티븐 크라쉔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지금 현재 미국의 USC의 석좌 교수로 있고 자, 우리나라에 여러 번 방문을 했었고 특히 2년 전에는 내가 서울시 교육청 외국어 교육 자문위원회 자격으로 자, 스티븐 크라쉔 박사와 만나서 한 20분 정도 환담을 나누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 이메일도 이따금 주고받는데 자, 이 스티븐 크라쉔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영어를 외국어로 이 학습하는 학습자가 본인이 읽고 이해해야 될 텍스트에 있어서 97%의 어휘만 알고 있다면 즉 바꿔 말해 3% 정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자, 그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거기에서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발표를 했고 그것은 세계 영어 교육학계에 이미 공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실전적 독해를 할 때 자, 만약에 100개 정도 단어로 된 지문이라고 한다면 3개쯤 몰라도 되고 좀 지문이 길어져서 한 150개라고 한다면 뭐 3개에서 한 5개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그 지문을 읽고 독해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갑자기 지금까지 읽고 이해했었던 그러한 이해의 흐름을 단절시켜버리고 사전을 찾기에 바쁩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어휘와 관련돼서 가장 최악의 조언은 야,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봐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왜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일단 무시하고 끝까지 읽고 전체적인 대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긴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 선생님 그런데 그 3개나 5개 정도 모르는 단어를 무시하고 전체적인 대의 파악을 한다고 치는데 만약에 그 단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어라서 그 단어를 모르게 되면 나머지를 다 안다 하더라도 지문을 이해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그 지문에 있어서 핵심어라고 한다면 뭐가? 분명히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는 표현, 그거의 동의어 표현, 반의어 표현,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이러한 상식적인 컨텍스트 이런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연습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데 모르는 어휘를 만났을 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다 연습이 필요하죠. 자, 이런 추론 능력에 대한 연습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길러드릴 겁니다. 원래 어휘 끝에 지향하는 슬로건 자체가 자, 어휘는 암기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어휘는 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천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 만들기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구동사, 이어 동사까지도 다 수거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 단어 외워야 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수거 외우느라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지난 22년 동안 이 수능에 나왔던 지문에서 사용된 표현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수거는 5개도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수거라는 것은 뭐냐면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표현을 이루는데 그것이 개별적인 어휘의 의미의 조합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통째로 외워서 활용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수거에 대한 진정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럼 5개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통째로 암기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앞뒤에 이런 어휘 표현이 쓰이고 이런 어휘와 이런 어휘가 조합을 해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뜻쯤 되겠구나 하고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문맥상으로 명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까지 그냥 useful expression, 유용한 표현일 뿐인데 자, 그걸 갖다가 수거라고 해서 암기를 강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강박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외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근과 접사의 학습을 통해서 외워야 할 어휘의 양을 5분의 1 이하로 확 줄여버려야 되고 또 엉뚱하게도 수거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다 암기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특히 이어 동사에 대한 걸 이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 밖에 유용한 표현들에 대해서 자, 이거와 이것이 모여서 이러한 표현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건 이런 뜻이겠구나. 게다가 전체 맥락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런 뜻이 나오겠구나 하는 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능력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만약에 그냥 많은 양을 읽고 많은 걸 듣고 자연스럽게 터득한다고 했을 땐 최소 1000권 이상의 영어 교재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기가 이상의 영어 음성 파일을 들어야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는 건데 자, 이거를 한 권의 교재와 또 좀 길기는 하지만 강의를 통해서 이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갖추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간다면 이제 가장 쉽게 가장 어려움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자, 먼저 기초적인 어휘에 대한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거의 모든 어휘에 다 달려있는 예문들 과연 영어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실제 영어에서 원어민들이 사용하느냐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초 어휘를 습득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 무슨 영어 교육 연구센터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자, 선생님은 이미 10년 전부터 만들어 왔고 항상 연구센터의 상임 연구원은 20명 이상이어 왔습니다. 자, 이러한 훌륭한 연구원들이 지금도 불철주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년 동안의 수능 기출 어휘, 평가원 기출 어휘 그리고 여러 차례 교육 과정이 그동안 바뀌었지만 자,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실제 대한민국에서 모든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교과서에 대한 어휘의 분석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의 어휘에 대한 것을 도출을 하고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와 수업을 통해서 낱낱이 다 체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수능이 쉬운 기조가 계속해서 몇 년째 되어 오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난이도가 업 앤 다운이 대단히 심했고요. 그리고 가장 물 수능이었었다는 2012학년도 그보다 더 쉬웠다고는 2015학년도조차도 어휘의 난이도는 결코 쉽지 않았었다는 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어휘까지 자, 그리고 난이도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초학술문에 대한 이 배경 지식까지 어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특히 주제별 어휘까지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좌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먼저 강좌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전 버전까지의 강의는 그냥 현장 강의, 칠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모든 어휘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칠판에 띄우고 분석해야 될 것은 분석하고 이해해야 될 것은 이해해가면서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어휘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필기를 하기보다는 설명에 집중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업에 대한 최대한의 집중도를 끌어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 버전까지 강의가 한 강의 55분이었던 걸 45분 정도로 줄여서 여러분들이 어휘의 특성상 좀 지치고 좀 지겨워지고 지루해질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근, 접사,
다이어에 대한 기본 개념, 이어 동사에 대한 이해, 주제별 어휘, 또 테마별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가능한 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잘 받고 나면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영어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뭐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냥 학습한 거 20분 지나면 마구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를 듣자마자 즉시 복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mp3 파일을 들으면서 그리고 자 우리 세듀북.com에 들어가게 되면 이 어휘것과 관련돼서 총 한 7가지 정도의 부가학습 자료들이 꾸러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어휘끝 폴더 딱 지정해 놓고 자 그 압축 파일 전부 다 풀어놓고요. 그냥 내가 내 컴퓨터에 깔아놨다라고 뿌듯함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거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해서 자 하나의 학습된 내용을 정말 듣기로서는 3가지 버전으로 또 시험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의 다각도의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게 되면 뭐 안 외워질래야 안 외워질 수 없는 자 그러한 복습 시스템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누적된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모든 학습의 기본 메커니즘은 자 배운 거 한 번 당연히 가장 빠른 시간에 복습을 하기도 하지만 자 그 이후에 다음 걸 배웠을 때에도 앞에서 배운 것을 쭉 누적해서 복습을 하는 것이 모든 공부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 듣고 발음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모든 감각을 다 활용을 하게 될 때 자 영어 어휘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학습이 아니라 체화가 돼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해력으로서 확실한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휘 끝이라는 책의 제목 절대로 허황된 것이 아니고요. 강좌 제목도 역시 동일하게 어휘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휘를 끝내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 여러분들이 내 강좌를 수강한 나의 김기훈 군단, 메가스터디의 김기훈 군단들은 절대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휘 문제 틀리지 않고 또 단순한 어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어휘와 어떠한 난이도 되어 있는 지문도 정말 유창하게 술술술 읽어가면서 난이도가 쉽건 어렵건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1등급을 쟁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수업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자 영어 어휘 여러분들한테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 끝낼 수 있는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끝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